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커브드컬에 미친 남자 JP 잽큐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 JP 잽큐를 우려먹기로 좀 다시 가져왔는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 이미 이거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락장에 이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잘 모아가지고 자산 증식을 했었는데 막상 직접 하락장을 겪어보면 이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에서 60%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계속 모으다 보면 그 저점은 찍고 이제 나스닥이 다시 상승 추세를 타면 1년이면 또 원금이 복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좀 많거나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에는 이 투자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말고 그 스파이나 VO나 QQQ를 모아가면 좋다고 하지만 그거 역시 저렴하게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투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JPQ를 모아가면 같은 투자 금액으로 더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버트 거래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고 제가 과거부터 계속 컨버트 거래를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해서 비유를 했을 때 S&P 500이라는 자산의 건물주가 되는 것이고 JPQ는 나스닥 건물주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자산은 들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건물주처럼 월세를 받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제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뿐이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ETF입니다. 이번 하락장에 왜 JPQ를 말씀드렸냐 하면 건물주 같은 자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장에 사면 어떤 효과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건물주가 되려면 과거에 비쌀 때는 10억을 투자하면 월세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 수익 뭐 이자 이런 거 다 빼고 뭐 한 5에서 7% 수익을 받았더라 하면 지금은 월세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이 자산 가치가 한 8억에서 8.5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적인 이슈인 거죠.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이제 외부적인 뭐 관세 같은 거 인해서 떨어졌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비쌌던 10억을 투자해야 5에서 7%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8에서 8.5 투자해서 5에서 7%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사실상 이 수익이 5에서 7%가 아니라 지금은 8에서 9%를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지금 이런 투자를 원하시면 아주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JP는 어느 정도 배당금을 주는지 확인해 보면 JP모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9.6%입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8.2%인데 계산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잽큐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팅에는 13.2% 그리고 JP모건에서 제공한 거는 12.4%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분배금을 줬는지 확인해 보면 최근 1년 정도입니다. 분배율은 주가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당 분배금 보면 JP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0.33, 많을 때는 0.41까지 줬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하냐에 따라서 이 분배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과거에는 7에서 7.5% 연 분배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JPQ 같은 경우에는 주당 분배금은 0.43에서 많을 때는 0.56까지 줬으며 10에서 11% 정도 주는 상품입니다. 인베스팅닷컴하고 이제 JP모건의 계산 방식이 왜 다르냐 하면 인베스팅닷컴에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주가 기준으로 최근에 준 월 분배금에서 1년치 분배금의 가격입니다. 최근에 JP든지 JPQ든지 역대급으로 많이 줬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것이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0.33, 0.41 최근 2달 기준으로 이 평균값에 대한 분배금입니다. JPQ도 마찬가지로 이제 2달치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기준 평균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치 평균 분배율이고 오른쪽은 JP모건식 계산 분배율입니다. 그래서 JP는 이제 현재 주당 월 분배금이 0.36, JPQ는 0.48입니다. 지금 4월 11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현재 JP의 분배금은
8%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1%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비쌌을 때보다 주식수를 11%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점에 사신 분들은 1000주를 살 수 있다면 지금 살 수 있는 분들은 1100주를 살 수 있고, 하지만 평균 분배율은 고정으로 이 정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Q는 평균 0.48달러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고, 똑같이 과거에는 1000주를 살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1150주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자산이 건물주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저점에 이제 사신 분들은 똑같은 투자 금액으로 더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월세 같은 걸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JPQ를 저렴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모아 가신다면 하락장에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JP입니다. 지금 이 중간 정도 왔습니다. 지금 이 가격 위치가 이제 ETF가 상장되고부터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 당시는 20년 5월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1년 12월, 22년 10월쯤 되고, 여기가 24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이죠. 그러면 이 기간을 봤을 때 이때부터 코로나 끝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쭉 가다가 금리 인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찍고 상승장을 쭉 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JP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는 상승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RT 비중이 다른 ETF보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골고루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M7 위주로, 그리고 AI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JP에서는 우선 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분배금을 꾸준히 줄 수 있는 ETF로 만들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폭을 보면 이 중간값 기준에서는 위로 12%, 밑으로 12%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변동성을 봤을 때 최고점과 최하락점을 기준으로 보면 24%지만 중간 정도에서 사게 되면 최대 하락률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12%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열릴 수는 있습니다. 상장일 기준에서는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의 중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8% 정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는 지금 현재 JP에서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이 8% 정도 됩니다.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1년은 잘 버티면 최소한 원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내가 계좌가 플러스가 난다면 플러스 알파로 주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봤을 때 JPQ는 이제 JP보다 상장일이 좀 이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22년 5월, 여기가 22년 10월 정도 되겠죠. 24년 12월 현재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JP와 좀 차이가 보이시죠? 상장의 기준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이 상장의 기간 중에서 지금 절반 정도 왔죠. JPQ는 JP와 다르게 주가 방어보다는 나스닥 자산 가치로 커버드콜을 하다 보니 변동성이 큽니다. 현재는 지금 위아래로 거의 40% 가깝고, 중간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20%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22년 금리 인상까지 하락 지점까지 온다면 마이너스 19%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JPQ를 사신 분들이야 마이너스 10%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스닥도 떨어지면 이것도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데 인덱스 모아가는 게 낫지 않나,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것이 자산 증식에 더 낫지 않나 말하지만, 앞에 말씀드리다시피 건물주 같은 자산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해도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대신 이 자산이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는 하락보다는 자산 가격을 지켜주고, 지금 저렴하게 샀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 지금 이 투자가 하기엔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공격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금리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이 신고가를 다시 뚫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이 최근에 4.58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채권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 4.5% 지금 채권을 사더라도 앞으로 1년, 2년 뒤에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권은 내려와야 다시 주식 자산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채권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뷰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식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뷰를 보고 있는 거죠. 이 기간만 보더라도 1년, 2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알려둔 분할 매수만 지킨다면 평단가가 최소한 이쯤에서 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모아가면서 한 이 정도부터는 원금이 되고 저점을 찍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1년 안에 나의 TQQQ, QAD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본전으로 돌아옵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씩 상승을 해준다면 여기서 모았던 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내 계좌에 찍힌 것을 유지하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이 2년, 3년이 묶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초보자나 아니면 이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결코 이거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QAD도 마찬가지입니다. QAD도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원금에 집착하고 있는 초보자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QQQ를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도 사실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했다고 쳐도 편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기간, 아까 전에부터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 기간만 해도 1년이 넘는 한 1년 8개월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결국 수익률은 0%입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거를 견뎌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이것을 대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커버드코 JPQ QQQ보단 편차가 낮지만은 0%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한 1에서 2%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JPQ는 이 기간 동안에 1년 8개월 동안에 한 달마다 1%씩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횟수로 2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JPQ의 분배금은 24% 수익률, 나스닥은 조금 상승해도 24% 수익률이 아니라 1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나의 계좌가 마이너스 일지라도 분배금이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나의 총 계좌가 지켜지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투자는 하락장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을 보면 결국 횡보장입니다. 내가 2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저점에 사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내가 2년 동안 투자했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과연 어떨 것 같나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론 버티면 3년, 4년까지 가면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중간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JPQ가 생각보다 성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보다는 주가 상승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동안 받은 분배금까지 포함하면 결코 나쁘지 않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가 24년 수익률인데 차이는 고작 3% 차이 납니다. 물론 여기서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1.5%를 제외한다면 4.5% 차이이지만 만약에 이게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JPQ가 더 유리한 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 수익만 보더라도 결코 JPQ는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투자 방식으로 자산 증식을 크게 올렸지만 이 방법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 저는 JPQ를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어느 자산을 사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뒤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상승하지만 수익을 얻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월 현금 흐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 하락장을 견뎌내기 어려운 분들은 건물주 같은 자산 JPQ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을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